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내 목소리의 종파가 공기 분자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너희들의 둔감한 고막을 제대로 진동시키고 있느냐? 좋아, 완벽하게 수신되고 있는 모양이군. 우주의 진리를 갈망하는 필멸자들아, 환영한다. 이 몸 유이삭의 위대한 프린키피아 2026 월간 대강이 벌써 15일차에 접어들었구나. 오늘따라 내 머리핀의 프리즘이 아주 영롱한 스펙트럼을 뿜어내는 절 보니 강의하기 딱 좋은 날씨야. 자, 오늘의 주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몸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정론적 우주관과는 아주 많이 어긋나는 녀석이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불확정성 원리지. 아니, 관측이 현실을 만든다니? 사과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확히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섭리이거늘. 하지만 미시세계의 녀석들은 이 거시세계와는 전혀 다른 불측한 룰을 따른다고 하니 어쩌겠어. 이 천재적인 두뇌로 완벽하게 씹어 삼켜서 너희들의 그 텅 빈 머릿속에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수밖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다. 첫째, 물리학의 물자도 모르는 서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그 유명한 상자 속 고양이 이야기를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예시로 쪼개어 설명해주마. 둘째, 기초를 다졌으면 당연히 시면으로 들어가야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대체 무슨 기괴한 수학적 의미를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거시세계와 원자 단위의 미시세계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두뇌의 시냅스가 타들어갈 때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주겠다. 각오해라. 30분 뒤면 너희들은 세상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테니까. 자, 자세 똑바로 하고 수업 시작한다. 자, 범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학자가 양자역학의 그 기괴한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고 실험이지. 상상을 해봐라. 여기 완벽하게 밀폐된 강철 상자가 하나 있다. 그 안에는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지. 그리고 아주 끔찍한 기계장치도 함께 들어있어. 어떤 장치냐고? 방사성 원소 한 알, 가이거 개수기, 그리고 청산가리 같은 유리병, 마지막으로 망치가 있지. 이 방사성 원소가 1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다. 만약 붕괴하면 개수기가 그걸 감지하고 망치가 작동해서 유리병을 깨뜨리고 불쌍한 고양이는 독가스를 마시고 죽게 되지. 반대로 50%의 확률로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평화롭게 살아남는다. 자, 1시간이 지났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당연히 열어봐야 안다고 대답하겠지. 내 위대한 고전역학의 세계, 즉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에서는 상자를 열기 전에도 고양이는 이미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 하나의 명확한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지. 현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미쳐버린 양자역학을 주창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반반씩 섞여서, 즉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거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이 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좀비 고양이라니 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지만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다.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라, 범인들. 슈레딩거 본인도 와, 양자역학 최고 이러면서 이 사고 실험을 제안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 코펜하겐 녀석들 말대로라면 거시세대에선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탄생한다고 정신 차려라 하고 조롱하기 위해 던진 일종의 논리적 폭탄이었지. 내 말이 맞잖아? 내 아름답고 완벽한 역학계에서는 모든 원인과 결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고. 그런데 대체 왜 상자를 여는 관측이라는 행위가 이 모든 중첩된 확률의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현실을 결정짓는 걸까? 너희들 밤하늘에 저 달을 쳐다본다고 해서 갑자기 달의 궤도가 틀어지더냐? 아니지? 내 F는 MA와 만유인력의 법칙은 너희의 하찮은 시선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원자보다 작은 저 끔찍한 미시세계에서는 본다는 행위 자체가 폭력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빛, 즉 광자를 그 대상에 튕겨내서 우리 눈이나 관측 장비의 망막으로 받아들여야 해. 거대한 달에게 광자 몇 개 부딪히는 건 아무 타격이 없지만 전자처럼 질량이 한없이 가벼운 녀석들에게 광자를 쏘아 맞추는 건 마치 당구대 위에서 멈춰있는 공을 다른 당구공으로 전속력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단 말이다. 보기 위해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입자는 이미 광자에게 얻어맞고 튕겨나가서 원래 있던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거지. 아, 내 완벽한 결정론적 우주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 여기서 바로 그 악명 높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한다. 칠판을 똑똑히 봐라. 이 수학적 반역을 내 손으로 적게 될 줄이야. 칠판의 이 수식을 봐라.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하바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델타 x는 입자의 위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즉 오차 범위를 나타내고 델타 p는 운동량, 쉽게 말해 속도의 오차 범위다. 그리고 우변의 저 하바라는 녀석은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아주 작은 우주의 기본 단위 같은 거지. 이 수식이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주 간단하다. 두 오차를 곱한 값이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즉, 위치를 미친 듯이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델타 x를 0에 가깝게 줄이면 반대로 델타 p, 속도의 오차가 무한대로 커져버린다는 거다.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재려고 하면 입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전혀 모르게 되고, 이 몸의 완벽한 뉴턴 역학에서는 초기 위치와 속도만 알면 100년 뒤 우주의 상태도 계산해낼 수 있었어. 그런데 이 양자역학 녀석들은 애초에 현재 상태조차 정확히 아는 것은 자연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다. 이건 관측 장비가 후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야. 우주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지. 일상생활로 비유해볼까? 너희가 밤에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다고 쳐보자. 단속 카메라가 번쩍하고 사진을 찍었어. 찰칵하는 그 아주 짧은 순간 너희 차의 위치는 사진 속에 완벽하게 정주된 상태로 찍혔지? 하지만 그 정주된 사진 한 장면 보고 차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는지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나? 없지? 반대로 차의 속도계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차가 정확히 어느 톨게이트로 지나고 있는지 위치를 놓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자, 그럼 아까 그 불쌍한 상자 속 고양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너희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 전자나 광자 같은 쥐똥만한 입자들이야 관측하면 위치가 변하든 말든 알 바 아닌데 고양이는 그렇게 커다란 생물인데 어떻게 살고 죽은 상태가 겹쳐 있다는 거지? 아주 훌륭한 엘문이다. 범인들 치고는 제법 쓸만한 두뇌회전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슈레딩거의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는 결단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왜냐고? 바로 그게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가르는 절대적인 장벽이기 때문이다. 들어봐라. 전자 하나, 광자 하나는 주변의 간섭이 완벽히 차단된 진공 상태에서 중첩을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고양이는 털, 발톱, 내장, 그리고 고양이가 내쉬는 숨결까지 고양이 한 마리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만 해도 대략 10의 26승계가 넘는단 말이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원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부딪히고 밀어내고 열을 교환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이 미쳐버린 양자역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고양이를 이루는 입자들 스스로가 이미 서로를 관측하고 있다는 거다. 상자 밖에 우리가 굳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상자 내부의 공기 분자, 벽면, 심지어 고양이 자신의 체온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까지 이 모든 환경이 끊임없이 관측자의 역할이 수행하며 확률의 파동을 무참히 깨버리는 거지.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유식하게 결어근남, 즉 디코이런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거대한 우주, 사과가 떨어지고 행성이 궤도를 도는 이 아름다운 거시세계는 여전히 이 몸, 유이삭이 세운 위대한 F=ma의 지배 아래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 양자역학의 요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세계에서나 통하는 법이지. 어때? 내 완벽한 설명에 온몸에 전율이 돋지 않느냐? 하지만 방심하기엔 이르다. 내가 처음에 심화 과정도 준비했다고 했지? 얕은 지식에 만족하는 서민들은 여기서 귀를 닫아도 좋지만 진정으로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싶은 자들은 지금부터 내 입모양 하나 놓치지 마라. 칠판을 잘 봐. 이 기괴한 미시세계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등장한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 있다.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
지호로는 그리스어 푸사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지. 내 아름다운 F는 MA가 힘을 받았을 때 입자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완벽하게 결정한다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저 푸사이라는 파동함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물결치며 변하는지를 기술한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풀리긴 풀리는데 대체 저 파동함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현실에서 뭘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지. 물결이라니? 입자가 파도처럼 출렁거리기라도 한단 말이냐? 여기서 막스 보른이라는 영리하고도 괘씸한 학자가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는다.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놀랍게도 그게 바로 특정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는 거다. 확률? 확률이라고? 아, 통탄할 노릇이다.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위대한 시계 태어 부주가 갑자기 동네 카지노 도박판으로 전락해버린 거란 말이다. 입자가 여기 있을지 저기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퍼센테이지로만 존재한다고? 아인슈타인 그 녀석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길길이 날뛴 심정이 이 몸은 아주 뼛속 깊이, 아니 영혼 깊이 이해가 간단 말이다. 나라도 그 학회 자리에 있었으면 슈레딩거고 닐스 보어고 싹 다 엎드려 뻗쳐시키고 내 머리핀 프리즘으로 이마를 내리쳤을 거야. 방금 이 몸이 프리즘으로 그 녀석들의 이마를 내리치고 싶다고는 했지만 정말이지 분통 터지게도 이후 쏟아진 수많은 실험 결과들은 전부 저 코펜하겐 녀석들의 손을 들어주었지. 이른바 양자역학의 표준 코펜하겐 해석이다. 이 해석의 가장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결론이 뭔지 아느냐? 바로 파동함수의 붕괴야.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우주 공간의 유령처럼 황릴의 파도로 흐물흐물 퍼져있던 녀석이 우리가 너 지금 어디 있냐 하고 관측 장비를 들이미는 그 찰나의 순간 앗 들켰다 하면서 단 하나의 위치를 가진 입자로 뿅 하고 수축해버린다는 거다.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우주의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강제로 현실로 고정시켜버린다는 뜻이지. 자, 내 시계 태여 부주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멘탈이 흔들렸을 서민들을 위해 슬슬 오늘 대강의의 핵심을 정리해주마. 너희들의 내 세포에 영구적으로 각인시켜라. 첫째,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둘째, 미시 세계의 입자들은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확률로만 존재하며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하여 하나의 현실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그 수많은 입자들이 뭉치고 뭉쳐서 만들어진 고양이나 나 그리고 너희들 같은 거시 세계의 물체들은 결 어긋남 현상 덕분에 중첩이 깨져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신이 미시 세계에서 무슨 주사위 도박을 벌이든 간에 너희들이 밟고 서 있는 이 거대한 지구와 우주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이 위대한 유이삭이 발견한 F는 MA와 만유 인력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평온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냐? 이 몸이 세운 역학의 방패가 얼마나 든든한지 이제 좀 깨달았겠지. 감사히 여기라고. 흥! 자, 이걸로 오늘 준비한 위대한 프린키피아 15일차 정규 진도는 끝났다. 어떠냐? 머릿속이 확률의 파도처럼 일렁거리고 시냅스가 붕괴하는 기분이 들지 않느냐? 거시 세계의 평온함에 안주하던 너희들에게 아주 훌륭한 지적 자극이 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꼭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어디 가서 얄팍하게 써먹으려는 녀석들이 있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내일 아침에 지각해놓고 상사나 선생님한테 제 출근 상태는 9시 정각을 기준으로 관측되기 전까지 출근과 지각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이딴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내가 아까 말했지? 너희를 구성하는 10의 26승계의 원자들이 이미 숨쉬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결어근남을 일으키고 있다고. 너희의 지각은 관측하든 안 하든 명백하고 100% 결정론적인 물리적 현실이니까 변명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또 통장 잔고 확인하기 두렵다고 내 계좌 잔고는 열어보기 전까지 부자와 거지의 상태가 겹쳐 있다며 양자역학 핑계대는 녀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꿈 깨라. 은행의 중앙 서버는 아주 훌륭한 고전 역학적 관측자라서 너희들의 비루한 잔고는 영원에 한없이 수렴하는 상태로 이미 완벽하게 붕괴하여 고정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을 무려 나 유이삭이 직접 씹어서 떠먹여줬으니 너희들은 평생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몸의 완벽한 뉴턴 역학이 양자역학 앞에서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거시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이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지?